네, 반갑습니다. 우리 낭독하는 명연설문 2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명예설문 과정은 음, 우리 낭독스쿨 과정 중에 굉장히 상위권, 네, 그렇죠? 좀 약간 고급 과정에 속하는 네, 낭독인데, 그렇죠. 어, 연설문 자체가 고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맞아요. 거기 나오신 분들의 인생이 너무 고급이어가지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 자체를 접하면서도 고급화되고 네, 여러분의 영어도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만 열리는 명예설문 과정이 네, 기회가 자주 오지 이제 않았나요? 네, 어, 막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강 첫날 이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 네, 이번에 명예설문을 신청하신 분들 음, 어떤 식으로 이 강의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낭독을 인증을 해야 되는지 음, 간단하게 OT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 화면을 공유해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드리고 그다음에 소리 공유하고 잠시만요. 네, 네. 소리 공유하고 됐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럼요. 네. 우리 명예설문 과정이라고 하면, 음, 연설문을 낭독할 정도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간혹 저한테 DM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명예설문 할 수 있겠냐? 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된 어머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 명예설문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해요. 계단식 로드맵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네, 이 명예설문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음, 신청을 하고 6개월 동안 달려야 음, 효과가 극대화되는가? 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그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한테는 제가 명예설문 안 돼요. 노노.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는 명예설문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병으로 잘 자라서 해리포터 챕터북을 읽는다 할지라도 음, 명예설문 그것도 낭독을 음,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연설문이라는 건 이건 주로 대학교 졸업 맞아요. 축사로 진행되는 연설문들을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음, 사회로 나갔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약간의 인생 꿀팁 음, 내지는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연설문이기 때문에 음. 그 깊이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우선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동기부여가 돼서 내 삶도 이렇게 음, 바꿔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지력이 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 이해가 되네요. 연설문 낭독을 하시면 좋고요. 음, 또 하나는 이 명예설문 과정은 특별히 음, 덕질을 하기 위한 덕질 자극 과정이에요. 음,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너 꿈이 뭐냐, 음, 뭐 하고 싶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답답하신 분들 많죠. 음, 어른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멘토가 없고 꿈이 없고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음,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추천해요. 음. 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12명의 성공한 어른들의 그렇죠. 이야기, 그리고 그 어른들이 어떤 유년 시절을 거쳐서, 음, 어떤 학창 시절을 거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음,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추적하는 네, 과정이 또 있거든요. 저희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의 업적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맞아요. 바로 우리 들고 있는 휴대폰은 이분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어제 봤던 영화는 이분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음, 덕질이란 게 진짜 ING 형태의 어떤 컨텐츠의 덕질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음. 옛날 컨텐츠의 덕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컨텐츠에 대한 덕질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살아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인 우리 명연설문은 살아있는 전기문, 위인전을 갖고 그 내용에 그 감을 받고 영어 공부를 하는 레벨이어가지고 덕질이라는 말이 감히 영어 공부에도 적용이 되는 게 이런 경우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덕질도 꿈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저는 강추. 이 12명의 인생과 12명의 이야기, 아,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나 이거 한번 더 알고 맞아요. 싶어. 이 영화 더 보고 싶어. 음, 이 뮤직비디오 더 파헤치고 싶어. 음, 하는 게 건수가 하나 생길 수 있거든요. 음, 해리포터 관심도 없었는데, 음, 그 J.K. 롤링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리포터도 읽고 싶어. 음, 해서 해리포터 덕질한 친구들이 음, 명예설문 일기에 또 대거 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명예설문 과정이기 때문에 음,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음, 4, 5, 6학년,
그리고 중학생, 중학교 음, 1, 2학년 학생도 좋아요. 음, 이런 친구들한테 이 명예선물 너무 추천하고, 음. 그리고 또 현수님의 세 번째 거 얘기를 해주시죠. 영어 레벨업도 가능한 게 이게 디카프리오가 유엔 연설에서 Let's not take our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하면 소름이 쫙 돋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름이 안 돋았어. 무슨 말이야? 왜 무슨 말이야? 뭐라는 건데? 왜 해석, 소름이 내가 돋아야 되는 건데? 해석이 안 됨.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 레벨이라는 건 뭐 take for granted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당연지사로 여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왜 그렇게 그 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느껴야 되는 그런 말을 찐으로 그 문맥상 느낄 수 있고 디카프리오의 일단 히스토리를 알게 되잖아요. 네. 환경운동을 그렇게 하고 유엔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음, 뭐 유엔 연설이 아니죠. 그 어디죠? 그 시상식에서 자기가 아카데미 음, 시상식에서 상 받을 때 그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유엔에 가서 연설도 했어요. 그게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상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떤 뜻으로 이제 쓰였는지 그걸 알면서 그 영어가 자연스럽게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어떤 표현 자체를 찐으로 그 상황에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따 그건 저희가 슬라이드 통해서 디카프리 때 그 문장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우리 성인분들은 많이 하는 게 음, 꼬트형, 꼬마 입트형, 입트형, 명연설문, 귀트형 이렇게 있는데 이 음. 사실 입트형, 명연설문, 귀트형 도대체 이 세 권의 책이 난이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나 입트형 낭독 오랫동안 했는데 명연설문 낭독할 수 있냐? 이렇게 음,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음, 나 귀트형 낭독 지금 하고 있는데 명연설문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음. 묻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석쌤한테 현석쌤은 또 입티형, 귀티형 저자시기도 하고 그리고 면허선분을 또 같이 책을 음, 지었잖아요. 음, 그래서 저자의 입장에서 이 세 권의 책이 어떤 식의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 컨텐츠 와이즈 맞아요. 그리고 그 랭귀지 와이즈 음,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네, 다른 분들이 나 다음에 저 과정 꼭 할래. 네, 나는 아직 입티형을 해야 되나 봐. 이런 거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 세 가지 해주셔야 비교가 되겠어요. 상당히 네. 좀 여러분한테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명연설문이 어느 정도의 레벨의 이제 그 과정인지를 여러분이 가늠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어 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음, 물리적으로. 일단 기존에 이제 입티형 단행본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한 110단어 정도 됩니다. 하루 본문 길이 정도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명연설문이 총 네 파트로 나눴는데 한 150여 단어 정도 돼요. 조금 길죠? 음. 네, 이게. 그러니까 150여 단어가 음, 4개, 세네 개 맞아요.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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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600단어 정도 되는데 하루치를 말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 명연설문 원래 본문은 2,500단어, 3,000단어예요. 그 맞아요. 연설문 자체가.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아무리 좋은 텍스트도 지치죠. 3,000단어를 여러분이 낭독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거의 요약, 축약본을 갖고 하루에 150단어 곱하기 4 하면 600단어 정도 연설문으로 줄여서 한번 연습해보게끔 저희가 음, 그 자수 제안을 좀 해봤고요. 자, 그다음 기티형은 영어 뉴스인데 이게 이제 180단어입니다. 이것도 총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단어 수는 기티형과 기티형 약간 중간 정도 레벨이고, 이 약간 음, 보충 설명이 있어야겠네요. 네네네. 데일리, 데일리 낭독 음, 단어가 110단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예. 나머지 다 데일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오케이. 이 어휘 단계, 어휘 단어 수는 좀 그런데, 이게 어휘가 이제 초급, 입시형은 의외로 되게 신변잡기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휘 자체가 좀 초급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어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문장 레벨도 뭐 관계사 이런 건 좀 쓰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레벨은 아니고, 내용도 상당히 좀 나는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음, 좀 우리 일상적으로 신변잡기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내용이 음.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반면 연설문은 어휘 자체가 생각 막 엄청나게 어려운 레벨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좀 포인트예요. 음. 생각보다 쉬운 단어들이요. 예. 말하는 구어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연설문이라. 대학생들 앞에서 명문대 대학교의 어떤 연설문들을 저희가 많이 가져다 쓰는데 음, 거기서 졸업생들한테 한마디 할 때 막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생각보다 막 하늘나라의 막 별세계의 어휘들은 아니란 거. 그래서 의외로 어휘들이 쉽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문장 수준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 내용은 히스토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백그라운드 지식도 좀 알고 그래야 돼가지고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진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라이브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명예서문을 읽게 되면 또 독해를 하거나 그렇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강의가 있는 이유가 저희가 1시간 반짜리 이제 라이브 강의가 붙어 있는데 뭐 연설문의 주요한 부분을 다 설명해 드리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거예요. 기치형은 데일리 뉴스잖아요. 그럼 그 단어 자체가 확 어려워집니다. 네. 음, 일단 뭐 직접 본문을 좀 보여드릴 건데 문장 구조도 분사구하고 전치사구 막 이렇게 막 계속 붙다 보니까
뭐 문장도 최소 한 문장에 길이가 뭐 길죠. 15단어에서 30단어까지 굉장히 이루어지고 음, 그 내용도 상당히 좀 매일 바뀌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시사적인 상식 같은 것들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기티형에 비해서는 명설문은 확실히 난이도가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입티형에 비해서는 문장 난이도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뿐이지 문장 어휘가 너무 어려서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단어 음. 난이도는 그렇고 독해 난이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독해 난이도는 한번 보세요. 이 독해라는 것 자체가 그 주제 연관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 입티형 같은 경우는 핸드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남편. 뭐 이 이야기 자체가 독해 난이도가 어려울 수가 음, 없잖아요. 되게 정말 우리 남편 게임 너무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연설문 같은 경우 이제 동기부여를 하다 보니 비유를 한다든가 자기 인생 경험을 갖고 지금의 현상과 막 연결하다 보니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뭐 you have to connect the dots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 어 뒤돌아보니 그 점들이 다 연결돼서 아름다운 선을 맞아요.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결국 인생지사 다 이어집디다 이거거든요. 그쵸, 그럼 뭐, 그쵸. 맞아.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독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게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하죠. 그 문맥을 좀 잘 읽어야 되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서 독해 난이도는 입지형 비해서 높습니다. 다만 이 신문 기사에 비해서는 신문 기사는 굉장히 압축적 정보를 정말 그 집약적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음, 예를 들어 애플의 2024년 하반기 신제품 라인업 공개, 뭐 아이폰 16, 뭐 이런 거 라인업 공개하는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 독해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장에 많은 걸 담으면 그런 문장, 만연체의 문장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문장들을 한번 훑어보면 더 감이 오실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음, 단어 난이도도 이거는 talk about mobile 그렇죠. games, 맞아요. 뭐 게임 얘기를 게임 좋아하는 들어볼까요? 남편 네, 이야기인데 네. 단어를 한번 훑어보시면 단어 뭐 모바일 게임, 뭐 맞벌이 부분, 뭐 two paycheck couple, 음, 뭐 게임을 진짜 좋아한다, is really into games, 뭐 하루를 음. 시작하다 start his day, spend his free time, 되게 평이하잖아요. 네, 동사가 되게 쉽죠. 네. start, spend, spend, 네, be into something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신변의 어떤 우리 생활 밀착형 그런 그 소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약간 영어 일기라고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약간 음. 영어 일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정도는 나도 영어 음, 라이팅 할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싶을 그렇죠. 정도의 아주 쉬운 동사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심지어 뭐 이야기들이. 암기를 도전도 할 수 있는 그쵸, 그 정도 그쵸. 레벨이라면 이 연설문 같은 게 이제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뭐 일단 졸업식 같은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평상시에 우리가 맨날 쓰는 음, 단어는 아니잖아요. commencement라든가 음, 아까 설명드렸던 스티브 잡스의 connect the dots 같은 그런 어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음, 이게 drop out of school, a drop in 이게 이제 본인이 대학교 자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drop 자퇴 out. drop out of school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강을 했다는 얘기인데 청강생을 drop in이라고 또 해요. 음, 이분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이해하는 거 그다음 뭐에 이제 가치를 보다 see the value in 그죠? 이런 음, 어떤 뭐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음. 그런 영어 문구들을 또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어 난이도도 그렇고 표현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쉬워요. 그래도 어렵진 그래도 않아요.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옆집 친구한테 야 음. 언니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건 진짜 너 꼭 기억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쓰다듬는 언니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의 문장이 단어들이 좀 짧아요. 많아서 예, 네, 예. 좋더라고요. 음, 낭독하기. 예. 예. 약간 연사를 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연사는 좀 예. 형이 그 뭐죠? J.K. 롤링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잖아요. 좀 그러니까 어렵죠. 어휘가 좀 말하는 것 많아요. 자체가. 예, 풍부해. 맞아요. 근데 근데 또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젊은 연사들 보면은 굉장히 간결한 문체로 얘기를 맞아, 하기 맞아. 때문에 상당히 좀 연사를 쉽게 탄다. 느껴집니다. 난이도가. 연사를 살짝 타요. 예. 마지막으로 영어 뉴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단어들이 확 어려워지잖아요. 예. 음, 우리 애플의 신제품 공개에 관련된 뉴스 기사인데 뭐 쇼케이스 뭐 부각시켜서 보여준다는 이런 음, 단어라든가 뭐 swanky titanium bodies 음, 해가지고 뭐 세련된이라는 이런 단어 쓴다든가 동사가 다르죠. 음, feature, enhance, dub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뭘 선보인다라든가 뭔가 강화된 개선된 기능을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dub 뭐로 명명되다 이런 말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귀티형에 비해서는 이제 뉴스 기사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연설문은 조금 이런 단어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쉽죠. 평이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뉴스 겁니다. 낭독하다가 명예선문 낭독하시면 아주 쉽다. 아, 무난하다 편안하게 이런 느껴질 생각을 수도 하실 있어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우선 근데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음, 어휘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어려운 뉴스를 하더라도 음, 이게 1년을 꾸준히 제가 낭독을 하다 보니까 음. 늘 나오는 동사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뉴스가 반복돼요. 좋아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이 반복되니까 네, 저절로 내가 억지로 외우지 않았는데 외워지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죠. 네네. 그래서 낭독은 정말 언제나 음,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문장 난이도를 뭐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뭐 단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교하시라고요. 해석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한 페이지 EPM은 그냥.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는 그렇죠. 새벽 배송 서비스. 네. These days, you can shop for groceries online. I often make use of these services. You can buy almost everything from fresh grocery items like milk, eggs, and meat to snacks, bread, and side dishes. 쉽죠, 여러분? 네. 음.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살 수 음, 있어요. 새벽 음, 배송 서비스로.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석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렇죠. 동사도 굉장히 Shop 쉽고, for, make 네. use of, 음, okay? 근데 이게 그 빌 게이츠 문장 하나입니다. 보세요. 음, All of us here in this yard, 이거 하버드 야드라고 하는 하버드 광장 얘기하는 겁니다. 음. At one time or another have seen human tragedies that broke our hearts and yet we did nothing. 벌써 문장이 좀 길어지잖아요. 네? 독해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이 삽입구도 좀 생기고 이게 전형적인 연설문 문체잖아요. 네? 삽입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뭘 하지 않았다. 뭐 극적인 효과를 왜 위해서 해석 안 해주세요? 지금 아, 그렇게 이거요. 설명하는데. 이 이 하버드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at one time or another 뭐라고? have seen human tragedies 좋다, 이렇게 틀리는 뭐 거. 인간의 어떤 비극을 목격한 바 있다. That broke our hearts. 음,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우리에게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줬던 그런 인간 세상의 비극사들을 음.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We did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음, 그 참혹한 그런 참사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맞아요, 맞아요. 때때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생 좀 살아보고 음. 참혹한 그런 환경을 떠올릴 수 전쟁이나 있을 이런 거. 만한 네. 경험이 축적된 그런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맞아요. 중학생 아니면 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공감이 돼야 사실 이 연산을 그렇죠. 낭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음, 아이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 우리 아이는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내지는 아,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장이 확실히 좀 다르죠? 네. 음.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약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명예선물 내용도 담고 이거를 누가 메시지. 해설을 해주면 그래도 이해는 금방 또 가는 그런 문장 구조긴 합니다. 음. 이 큐티형 이제 뉴스에 되면 이건 뭐 가장 높은 레벨의 분들이 공부하고 그 낭독을 하는 부분이니까 에이징 포퓰레이션 이거 주제부터 말씀해 출생률 주시면 감소에 관련되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생률이 감소해서 네. 지금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우리나라만 대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노화되는 인구. The aging population presents substantial challenges for healthcare systems and public finances as the ratio between working age individuals and retirees becomes increasingly imbalanced. 잘 제가 순간 읽으시네요. 읽고 뭐야? 뭔 소리야? 막 이러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요. 음. 또 지금 노화되는 인구가 우리 이제 보건 체계라든가 아니면 공공 어떤 그 금융, 공공 재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전 과제들을 이제 제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as를 모음함에 따라해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죠. as the ratio between working age individual은 생산 가능 인구와 그다음에 퇴직자들 간의 비율이 점점 더 불균형을 보임에 따라서 이게 좀 일하는 사람을 적어주고 그러니까 퇴직자들 이걸 많아지고. 이해하려면 음, 우선 돈을 버는 인구와 음, 은퇴한 인구들, 돈을 못 음, 버는 인구들의 그 비율이 점점 차이가 나면서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렇죠. 일하는 청년들은 줄어들어. 음,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음, 의료보험, 뭐 연금, 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해가 돼야 읽는 순간 독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해 난이도가 음. 규티원 같은 경우는 영어 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는 걸 그렇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문장 되는 길이도 것 같아요. 굉장히 길죠. 네네네. 이게 독해 난이도 차이입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요 개념을 알면 사실 독해가 쉽게 되는데 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걸 어떻게 바로 읽는 그렇죠. 즉시 이해를 하겠어요. Healthcare system, public finances, 음, what the heck is this? 이렇게 되겠죠. 네. 영어 대본에서 배운 표현 잘 쓰시네요. 어떻게 알았지? 낭독 난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낭독하시면서 이건 보면 어떠셨는지. 입투형은 그냥 영어 일기예요, 그야말로. 그렇기 음, 때문에 낭독을 할 때 좀 더 매끄럽게 낭독이 돼요. 음, 우선 어려운 단어가 없고,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고, 뜻이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y son has a special hobby, origami. 우리 아이는 종이 접는 취미가 취미가 있어요. 있다. When she was 5 years old, 5살 때, 음, I folded a paper crane for him. 음, 아이한테 종이학을 접어줬어요. 음. 해석하는데 전혀 어렵죠, 문제가 그렇죠? 없고, 낭독을 하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명예훼손문 지나가면은 음.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문장이 막 Instead, I'm here to tell you that finding your purpose isn't enough. 음, 네 삶의 목적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음, 그 이상을 해야 돼. 라는 음, 그런 문장인데 사실 굉장히 낭독하기 좋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명연설문 낭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연설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낭독이 되게 편하네요. 음. 술술술 되도록 이 사람들이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은 그런 쉽게 결과물이기 이분이 때문에 읽히게끔 만들었거든요, 예, 이거를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명연설문 여기 제가 왜 moderate이라고 해놨죠? 저는 easy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낭독 난이도 낭독 자체는, 난이도 자체는 easy인데 음, 컨텐츠 내용 음, 함축적인 그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음, 난이도는 이거 수정해야겠다. 난이도는 easy라고 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음, 귀티형 같은 경우에는 음, 낭독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게 다음절 단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다 소음절 단어, 길이가, 내음절 단어 뭐 이런 와. 건데 consideration 이것도 음, 강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음, 읽을 때 되게 이상하게 발음이 되고요. 음, 그리고 demographic, sustainability, 음, ecological, 음, preservation 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난이도가 최상급이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단어 연습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은 음, 워낙에 낭독을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은 경우는 낭독이 음, 가능하지만 음, 낭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음, 소리내서 이렇게 다음자 단어를 낭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단어 읽는 것도 어려워요. 한 맞아요. 문장을 읽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이것도 This complex issue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both demographic sustainability 음. and ecological preservation. 야, 잘 읽으신다. 이것도 아까 여기서 잠깐 멈칫했어요. 네, 네, demographic sustainability. 음, 이거 수십 번도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음, 그래서 낭독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음, 저는 귀티형 영어 뉴스 낭독이야말로 입티형 낭독을 1년 이상 한 친구들만 올라와 이렇게 음, 말할 정도예요, 저는. 음. 다음 절 단어가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거 네, 많이 붙어야 축적 됩니다. 많이 돼요. 내가 맞아요. 입으로 네, 이 sustainability, 네, 뭐 legislation, 어, 뭐 psychology, 뭐 음, preservation, conservation 음, 이런 단어들이 내 입에 수백 번, 수천 번을 그죠. 지나간 붙어야죠. 사람만 도전하기를 저는 권해요. 음, 왜냐하면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맞아요. 반면에 명연설문 같은 경우는 낭독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장의 길이가 좀 길지 않죠. 낭독해줬잖아요. 네. 네. 이게 막 이런 문장들이 만연체가 쓰일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설문 자체에.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낭독 난이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드리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명연수문 하겠다고 이제 시작을 하셨고, 같이 보고 계시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중에 이제 엄마평으로 많이 다져져서, 영어 낭독이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친구들한테 일단 강력히 추천을 좀 드리고, 중학생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인생 라이프의 변곡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찾기도 음, 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몰랐던 해서 어떤.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영어 실력도 더 좋아지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효과도 있고, 성인분들 중에는 특히나, 이 연설문 같은 것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걸 또 커넥트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 인생과 연관이 되고, 내 인생 지침을 이렇게 삼아야겠고, 그런 것들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영어 뉴스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좀 고급스러운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음. 성인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 연설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입티형은 날마다 다른 색깔의 영어 일기를 읽는 음, 재미가 있다면 음, 명연설문은 일주일 동안 그 연설에 젖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연사의 인생에 대해서 음, 내가 덕질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율 낭독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2주 동안 한 음, 연설문을 좀 들이파고 싶다. 맞아요. 깊게 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날마다 다른 영어 일기를 읽는 입티형보다 명연설문을 추천드려요, 저는. 그렇죠. 자,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이제 명예선문은 어떤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 몇 차례 저희가 라방을 통해서 보여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1권, 보면 2권 있고요. 음, 색깔이 이제 초록색, 분홍색. 이게 음, 지금 3, 4권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네, 책에 6명씩 담겨 있습니다. 이 네, 앞에 그래서 표지에 나온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네, 12명의 연사를 우리가 음,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뒷페이지 보면, 네, 한 연사를 2주 동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분들의 연설문들 저희가 요약해서 600단어로 이제 딱 150단어씩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3, 4주, 1주 차에는 연설문을 연습하고, 2주 차에는 그분의 어떤 작품 세계나 이런 거를 빠져들어서 자율농동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드려요. 네, 자세히 뒤에서 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교재를 볼까? 살짝 보면 이렇게 1권, 2권, 음, 6명의 연사들이 12명 총 있고요. 그 다음 그쵸. 뒷장 계속 네. 볼게요.
이권에는 이번에는 이런 연사들이 연서문.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 음, 뒤에 보면은 음, 이제 본문이 이렇게 나와 음, 있어요. 그리고 음, 주요 표현들이 나와 있고 음, 이제 뒷장에 보면 음, 이렇게 강세청킹 시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요 어디에 시트를 끊어 읽어라. 보면서 네. 어디에 힘을 낭독을 줘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 파트를 1, 2, 3, 4로 나눴어요. 그래서 음, 월요일에는 강의를 듣고 화, 수, 목, 금 음, 이렇게 날마다 한 페이지씩 낭독을 하면 돼요. 음, 이 한 페이지 낭독하는데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가 음, 걸리도록 저희가 편집을 했고요. 음. 자, 뒷장 보시면 네. 이제 마지막에는 연설문 내용 중에 필사. 기억하고 싶었던 문장을 따라 적어보자. 그리고 그 구절이 와닿았던 이유도 적어보자. 어허. 그래서 요거만 해도 네. 아이들이 좀 글쓰기 혹은 뭐죠? 그렇죠. 글쓰기 첫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되죠. 네.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음, 그래서 뒤에 보면 음. 이 명예설문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렇죠. 라이브 네. 강의인데 저희가 낭독 스쿨에 라이브 강의가 붙어 있는 그 과정은 현재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라이브 강의가 2주마다 유일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음. 네, 90분 강의로 저희가 60분으로 기획을 했는데 60분에는 도저히 안 끝나더라고요. 90분으로 그냥 마음 맞아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라이브 강의는 총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음, 번째 세션에서는 음, 이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음, 주로 그 연사의 유년 시절과 음, 학창 시절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 음. 양육 하는 방식 이런 걸 주로 파헤칠 거고 2단계는 세션 2에는 그렇죠. 한서 쌤이 그분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의 어떤 세상의 업적과 영향을 미쳤는지 음, 그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따지기도 하고요. 네네. 사회경제적 측면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네, 예. 그 사람이 왜 위인인가, 그렇죠. 사회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네, 예. 그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 분석을 해주시고요. 영화인이라면 이제 영화 흥행 성적이 어떤지. 네, 이따가 보게 세 되죠. 번째는 그 연설문을 좀 분석을 해드려요. 예, 음,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영어 뜻이지? 표현, 예, 해석, 그리고 맞아요, 단어의 뜻, 맞아요. 쓰임새 이런 예,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서 단계입니다. 네, 직접 볼까요? 네네. 샘플을?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면 더 실감이 나실 네. 것 같아요. 네. 달님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 설명해 이건 주시면 테일러 스위프트 유년 시절을 제가 설명해 설명했던 주죠. 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혹시 아빠는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엄마는 승무원이었는데 아빠가 놀라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문화 자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유년 요거는 크리스토퍼 놀란 거죠? 맞아요. 잠깐만요. 어? 요게 테일러 스위프트.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갔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요걸 먼저 는 유년 볼게요.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음, 엄마가 그 재능을 언제 음, 알았냐면 4살 때 엄마가 디즈니 영화를 보러 같이 갔대요. 음. 그 테일러랑. 근데 그 인어공주를 보는데 그 인어공주에 나와 있는 모든 OST를 전곡을 외워서 부르더래요. 집에 와서 음, 애가.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좀 약간 소름인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엄마가 얘는 좀 내가 유심히 지켜봐야겠구나. 음악적인 재능이 평범하진 않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9살 때 얘가 워낙에 노래를 잘하고 뭐 학교에 나가면 항상 탤런트 쇼에서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뉴욕에 가서 백방으로 알아본 거야. 뮤지컬이랑 보컬 트레이닝 하는 선생님 아, 중에 괜찮은 사람. 그래서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뉴욕까지 펜실베니아에서 뉴욕까지 거의 한 3-4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애를 라이드를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다시 돌아온 거야.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사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 14살 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펜실베니아에서 테네시주로 아, 이사를 간 거예요. 맹모 이거는 거의 삼천지교죠. 예, 이민과 예. 맞먹는 서양판 맹모 삼천지교. 굉장히 그렇네. 대단한 또 얘기하네. 부모예요. 언제 들어도 좋아.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강의하면 뭐 막 딱딱한 뭐 지식의 전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부분하고 지성을 같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저 테일러 스위프트 강의 음,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던 게 맞아요. 이 친구의 인생도 너무 놀랍고 음,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음, 영화. 음, 그리고 작사 작곡을 혼자 다 하는데 음. 너무 뛰어난 친구다. 그리고 이제 멋지다. 이런 분들의 그 성장기를 이분들의 업적과 연결시켜주는 혹은 육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지점들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들이야. 달림의 강의에서 그런 것들 맞아요. 진짜 그 어떤 부모도 네, 어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강의예요, 진짜. 그냥 평범한 부모는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자식의 네, 네. 그 관심사에 초미에 집중을 하면서 모든 서포트를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자, 그다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부모님도 아빠는 놀라워요. 광고회사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엄마는 승무원이었는데 음. 아빠가 놀란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문화 자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속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유년 시절 한번 볼게요. 이중 국적자예요. 영국인이면서 미국인이에요. 엄마가 승무원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을 1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나라의 차이를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삼형제한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브랜드 마케팅 하는 사람이니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던 거예요. 아프리카 출장, 동남아시아 출장, 유럽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다녀올 때면 항상 선물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던 사이에 이 벌어진 일들 그거 다 스토리텔링 했대요. 이번에 인도에 갔는데 아빠 뭐 봤는 줄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조잘조잘조잘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아이한테. 그리고 아빠가 어마어마한 클래식 애호가였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 윌리엄스예요. 이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존 윌리엄스의 노래를. 나오죠, 노래. 이 놀란 감독이 어렸을 때 스타워즈에 푹 빠져서 이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아빠가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앨범을 사서 준 거야. 존 윌리엄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던 작곡가가 영국의 작곡가가 홀스트야, 이 사람. 이분이 쓴 대표작이 행성이라는 앨범인데 요거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에 빠져있고 관심이 있으면 더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아빠였다.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가 관심이 있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이 작가의 이 작품을 꼭 분석해봐. 아빠가 항상 더 오케이. 또 있어요, 뒤에. 깊은 레벨의 컨텐츠를 던져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거 나도 이렇게 못했어. 초등학교 1학년 아들한테 너 오늘부터 네가 좋아하는 영화 찍어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3, 400만 원짜리 카메라 아이한테 주고 마음껏 찍어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응.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부모님이. 아니, 이 12명 연사의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곳에 재능을 보이거나 완전 꽂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뭘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뭐 카메라를 사주던가 아니면 뮤지컬을 보러 가든가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은 뭐죠? 그 오디션을 보러 가든가 차를 몰고 5시간을 몰고 뭐 테네시주로 가든가 컨트리 이런 음악의 식으로 본고장으로 가든가 정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식들을 서포트했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주로 엄마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그렇죠. 명예선물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감독이나 그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렇죠. 이 영화 시상식이나 배우들의 개런티 얘기하는 거 되게 이게 좀 흥미롭거든요. 재밌으셔서 이거 좀 뽑았는데 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업적 관련해서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 가치라든가 영화인들은 이제 영화 흥행 성적을 쫙 다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영화 쪽에서 이 저희가 6강 짐 캐리 강의 때 시상식 관련된 정보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꿀지식이 되실 거예요. 이제 3대 영화제가 있는데 잘 아시는 거는 뭐 아카데미 영화제 이건 뭐 미국 최고의 권위 영화 시상식이잖아요. 그 앞에 썬댄스란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 썬댄스 영화가 약간 저예산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화제인데 이것도 그 미 영화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영화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근데 이 대형 영화사들이 캐스팅을 하러 와요. 여기 신인 배우, 신인 감독, 신인 작가 딱 보고 야, 저 영화 괜찮은데? 저 대본 누가 썼어? 저 감독 누가 한 거야? 저 배우 대단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썬댄스가 하나의 그 신인 배우, 신인 감독들의 그 등용문 성격 그런 시상식이어가지고 여기서 인정받는 배우와 감독들이 이제 뭐 이제 성공을 또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카데미 시상식은 뭐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단지 아카데미 시상식의 또 다른 이름이 오스카예요. 그 트로피 이름을 또 오스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he Oscars, the Academy Awards 이게 곧 아카데미 시상식을 똑같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권위 영화 시상식이고 아시다시피 2020년에 기생충이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4관왕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깜짝 놀랐죠? 바로 이듬해 미나리란 작품이 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는 올라요. 수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배우 한국 영화인 최초로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3대 시상식 중에 하나인데 골든글로브는 사실 짬뽕이에요.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미국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수상하는 시상식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2022년에 오징어 게임이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지만 실제 수상을 한 거는 그 오영수 배우께서 TV 부문 남우 조연상을 최초로 수상하셨어요. 이 3대 미국 영화제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게 좋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에미상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했냐면 영화인들 얘기하다 보면 시상식이 맨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아니, 아카데미 상이 오스카 상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저한테. 네. The Oscars.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배우들 하면서 우리가 출연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재밌는 3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참고할 만한 3위 지식이 톰 전 크루즈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4,500만 버는 원 배우. 달러. 배우들 출연료 마고 순위 로비라고 아시죠? 요 배우입니다. 이분이 지금 여자 배우죠. 배우 중엔 뭐 몸값이 가장 높으신 것 같아요. 워낙 아이코닉한 작품 많이 출연했고 최근에 그 바비 기억나세요? 아, 바비? 네. 엄청난 너무너무 일이죠. 사회풍자도 잘한 영화였는데 바비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마고 로비가 무려 한 편당 800억을 받는 그런 배우입니다. 3위는 우리 아이언맨 로다주라고도 하는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900억과 900억을 받으시는 그런 배우입니다. 2위 누굴까요, 여러분? 2위. 안 나온 배우들이 누가 있나요? 2위.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끊어봤습니다, 제가. 잘했어요. 2위, 1위도 있고 우리나라 배우들도 다 분석해드렸어요. 그거 맞아요. 강의 나중에 우리나라 분석. 배우들 개런티 듣고 진짜 너무 안쓰럽다. 미국 배우들은 진짜 공이 돈 두 많이 개가 버는구나. 없어지더라고요. 맞아. 네. 공이 어쨌든 없어. 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배경 지식도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강의의 세 번째 세션은 이제 이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연설문 자체를 우리가 낭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하는 단계인데 이 해설 강의를 정말 정성을 좀 많이 들여서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아서 쪽집게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낭독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가이던스를 좀 드려요.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그 연설문의 연설문을 한번 부분을 음.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연설문 한 1부인데 그걸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먼저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And right now, today, our society is way over-indexed on rewarding people when they're successful, and we don't do nearly enough to make sure that everyone can take lots of different shots. 무슨 말인가요? 뭐야? 저도 지금 순간 저커버그가 무슨 얘기한 무슨 거예요? 말을 한 거지? 네. 이게 약간 정신줄을 놓으면 네. 이해가 안 돼. 네.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문장을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오버인덱스가 무슨 뜻인지부터. 마크 저커버그 전체 연설에서 약간 특이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버인덱스가 뭔 소리요? 그죠? 오버인덱스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인덱스가 이게 인덱스처럼 이렇게 뭐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오버인덱스는 중점을 두다는 얘기야. If you index something, 책 읽을 때 이렇게 붙여놓죠, 여러분. 테이프 같은 거. 그게 인덱스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표시한다는 얘기인데, over index는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 과하게 중점을 둔다든가, 과하게 무게를 둔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과하게 중점을 두고 막 그러는데, 그와 못지않게,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 We don't do enough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쵸.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좀 그런 많은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저커버그가 한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기업가 출신이고 스타트업부터 시작했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nd right now, today, our society is way over-indexed on rewarding people when they're successful, and we don't do nearly enough to make sure that everyone can take lots of different shots. 맞아요. 디프런트 셔츠는 이제 실패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해도 그거를 용인하는 그런 사회를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하. 그렇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게 저커버그가 연설문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연설문 낭독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미리 듣고 들어가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1부, 2부, 3부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연설문 그리고 이 연사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죠. 네. 그리고 뇌리에 꽂히는 그런 문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각 연사마다 좀 있었는데 전체 통틀어서 12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을 골라봐라. 그럼 전 이 문장이었었거든요. 디카프리오가 2016년도에 레바넌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드디어 이제 수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막 환경 관련된 얘기를 해요. 이 영화 찍으면서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하면서 쫙 나가요. 소름이 쫙 진짜 돋아요. 이 순간에. 그래서 이게 우리 지구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여러분. 저 또한 오늘 수상한 이 사실을 당연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 디카프리오의 어떤 인생과 환경에 왜 이제 중시를 하게 되고 본인의 어떤 인생 라이프 곡선과 그려지면서 이 시상식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 연설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쵸. 예. 달림이 연마표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세상을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느끼듯이. 예. 믿기 때문에 음, 미쳤나? 라는 소리를 들을 지언정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다. 어떻게 보면 마치 스티브 잡스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달림이. 약간 예. 그렇죠. 예. 선수는 약간 팀 쿡이랑 그래서 비슷한 달림이 면이 일저저러 있어요. 놓으면 이제 완전 네, 수습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일 저지르고 저 이거 수습하고 합시다, 저거 합시다, 영화 대본 낭독도 해봅시다, 그럽시다. 이것도 합시다. 해봅시다, 전래동화도 낭독해봅시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수습을 해주시죠. 판사쌤이랑 이제 수영 어떻게 대표님이. 운영할지. 네. 예. 그래서 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좋네요. 낭독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음, 저는 낭독스쿨이, 이 낭독이 우리 영어 교육의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맞아요. 믿기 예. 때문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현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시프팅. 예, 완전히 네, 맞아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저도 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구절구절들이 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이 명예서부 과정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기로 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명예서부 과정은 낭독 과정이 아니라 음, 인문학 강의, 대학교에서 인문학 교양 강의 맞아요. 듣는 네. 느낌이다. 그래서 한 학기. 낭독을 중간에 하다가 내가 멈추고 강의만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얻는 게 많았고 음. 인생에 큰 어떤 지침들이 또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네, 덕질하게 된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해리포터에 해리포터를 관심도 없었고 다시 너무 빠지게 된 어렵다고 친구들. 생각했는데 J.K. 롤링 강의를 듣고 응, 그분의 이제 인생을 듣다 보니 그쵸. 해리포터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와, 진짜 좋은 맞아요. 노래 많구나. 어, BTS 전혀 몰랐다가 아미가 되거나 뭐 그렇죠. 이런 분. 아미들이 그때 이끌었죠, 그 줄을. 그쵸, 그쵸. 빨리 하드 잊으시, 캐리했죠. 어떻게 했죠. 네, 각 멤버들의 히스토리를 다 네. 얘기해 주시면서. 자, 굉장히 명연점 강의가 뜻깊은. 정말, 네, 정말 얻는 게 많은, 사실 강의 부분에서도 큰 걸 얻고, 낭독 부분에서도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강의입니다. 음.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 초록색 9시에서 10시까지 이 개강날 하고 있는 명연설문 2기 그 라이브 강의고, 2시간 후에, 바로 1강 스티브 잡스 라이브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건 당연히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비공개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격주로 토요일마다, 네, 격주로 토요일마다 아침 10시에 2강부터 12강까지 각각 이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90분 강의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2주 동안 이분들의 인생과 이제 이런 것을 작품을 연설문을 통해서, 낭독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연설문 낭독을 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이게 저희 일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기 그럼요. 쉽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명예선물 강의 들은 알차게. 토요일은 너무나 뿌듯했다. 그렇죠. 저희도 너무나 가장 보람찼다. 뿌듯한 요일 중에 하나예요. 이 맞아요. 강의하는 날이. 예. 음.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거의 6개월 기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인증하는 방법에 음,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그 대부분의 낭독스쿨 인증들은 음, 1일 1일 인증, 음, 1일 1 낭독, 음, 이런 식이어서 음, 맨날 같은 주제를 낭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주제를 낭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명예설문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인증을 해요. 음, 한 연사의 강의를 2주 동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첫 주는 무조건 강의 인증하고 파트 1, 2, 3, 4 낭독을 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둘째 주 인증은 좀 자유롭게 인증을 해요. 음, 그러니까 덕질을 장려하는 그런 인증인데 예를 들어서 낭독 초보자분들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낭독하라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설문 요약문을 저희가 음. 제공을 해드려요. 따로 드려요. 그래서 연설문 요약문을 낭독해도 되고 음, 외우셔도 되고 음. 입영작을 하셔도 되고 또 주제 토론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아이랑 같이 토론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 혼자 하는 낭독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챗GPT를 이용해서 찾아보든 아니면 제가 뭐 라이팅에 활용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낭독 고급자분들은 뭐 다양하게 낭독을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딕테이션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설문에 딕테이션 해서 나는 청취력을 좀 높이겠다, 라이팅도 좀 도움을 받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입영작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뮤직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린이 친구들도 위인전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Y책이라든가 음, 위인전들에 다 나오는 그런 연사들이기 때문에 위인전을 읽고 도쿠록을 쓰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또 도쿠화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고 스티브 잡스한테 편지를 쓰는 분도 있고 해리포터 뭐 굿즈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그 맞아요. 역할글한 이런 거를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뭐 해리포터 박물관인가요? 그렇죠. 전시회인가요? 아무튼 갔다 왔던 그런 사진들도 좋고. 그런 곳을 네. 다녀온 네. 분도 계시고 근데 이 다양한 자율 인증이 이제 정말 그
같은 멤버들이 올려주시는 것만 봐도 이제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거기서 맞아요. 더 파생돼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나도 주제에. 저렇게 인증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첫째 주 인증은 낭독이었지만 지금 보시듯이 음. 강의 듣고 인증하고 파트 1, 2, 3, 4 하루에 딱 낭독하기 좋은 분량으로 저희가 150 편집을 단어 해놨기 정도. 때문에 예, 그렇게 낭독하시면 되고 둘째 주에는 이렇게 뭐 요약문을 낭독해도 되고 주제 토론을 해도 되고 뭐 엄마 스티브 잡스 덕질하기라고 제가 이렇게 딱 네. 적어놨는데 여기다 써놨듯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봐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팝송을 불러도 돼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 한참 할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불러준 친구도 있었고 그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하셔도 됩니다. 춤을 추셔도 돼요.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네요. 무엇이든 그 연사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되게 재밌고 널널할 수 있어요. 둘째 주 인증은. 그렇죠. 하지만 덕질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넷플릭스부터 디즈니 플러스 뭐 심지어 애플 TV에 어떤 영상이 어디 있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단톡방에 네.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를 많이 하세요. 이 덕질하기 좋은 그런 자료들, 링크들. 리스트업을 아예 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 무슨 컨텐츠가 있는지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축적된 자료들이 그렇죠. 좀 있죠. 네, 일개 선배들이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 취합을 다 해가지고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덕질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인증하는 거야? 막막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실제 보여드릴게요. 지난 명예선문 1기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낭독을 했고 어떤 식으로 덕질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낭독이죠? 이거는 정말 그 정통 낭독. 파트 1, 2, 3, 4 중에 하나의 낭독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꽃말금님 낭독이에요. 네. 맷 데이먼의 연설입니다. It is such an honor to be part of your day. You've got to go out and do really interesting things, important things, inventive things, because this world, real or imagined, has some problems. Then we need you to drop everything and solve. But before you step out into our big troubled world, I want to pass along a piece of advice that Bill Clinton offered me a little over a decade ago. 근데 꽃말그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낭독하는 걸 봤잖아요. 되게 조용조용 차분차분 이렇게 낭독하시는 분인데 힘있죠? 이 연설문 낭독은 진짜 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설문답게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걸 보고 맞아요. 이게 모드가 스위치 될 때마다 낭독의 색깔이 살짝 달라지는 거. 명작동화 낭독할 때, 연설문 낭독할 때, 뉴스 낭독할 때 이게 다 그 모드가 달라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좀 약간 그 뭔가의 사명감을 느껴서 전달해야 되는 듯한 맞아요. 어떤 바이브가 느껴지잖아요. 훨씬 전달력 있게 낭독을 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연설문 낭독은 정말 낭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 이건 그냥 연설문 그 본문을 낭독한 거고. 순수 낭독이고요. 이거는 둘째 주 낭독 사례인데 요약문을 만들어 달라고 챗GPT한테 요구해서 자기만의 요약문을 만들어도 돼요. 저희가 요약문을 제공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나는 주어진 요약문 말고 내가 요약문을 챗GPT한테 명령어를 넣어서 만들고 싶어. 만드셔도 돼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영 낭독, 한영 그 시트를 요약문 만들어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SL이란 친구인데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이거 한번 보죠. 네. 자신의 요약문을 낭독한 거. 맷 데이먼은 졸업생들에게 세상의 문제들을 맞서라고 촉구하며 빌 클린턴의 조언인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향해 돌아서라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Matt Damon urges graduates to confront the world's problems, quoting Bill Clinton's advice. Turn toward the problems you see. 이는 적극적으로 도전 과제들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ctively engaging with challenges. 너무 멋있죠? 특히 이 명예설문 낭독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활약을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어디서 발표할 때 쓰고. 그런 무대에 거침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그것도 연설문을 낭독한 친구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건 어떤 기관에서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낭독을 해서 갈채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게 뿌듯했어요. 이 친구도 정말 학생회장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죠, SL이. 그래서 이게 되게 뿌듯했고요. 자, 뒤에 장면 보시면. 네. 이거 요약문을 일단 낭독을 한 겁니다. 네네. 네. 우리말 한국말로, 우리말 영어로. 그리고 이 친구도 남학생인데 김난준 연설을 요약문으로 만들어서 낭독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BTS의 My name is Kim Namjoon, and I'm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BTS. Growing up in Ilsan, South Korea, I was a boy full of dreams, gazing at the stars with wonder. As I got older, I lost my way.
I tried to fit into others' expectations, becoming like a ghost, forgetting my true self. But music became my sanctuary, helping me rediscover my identity. Joining BTS wasn't easy. Many doubted us, and I often wanted to quit. But I'm grateful I didn't give up. Through this journey, 저 솔직히 열심히 했죠? 말하면 네. 그 아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네. 김남준보다 훨씬 잘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대답하시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네. 멋있게 낭독을 네. 해서 이 친구를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너무 멋있었어. 근데 네네.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했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친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 남학생이라서 더 기특한. 아들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말 안 듣고. 너무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10번째 연사가 네네. BTS의 김남준이거든요. 네, 네네. 너무 좋은. 요양부 낭독의 예시였고요. 자, 또 그렇죠. 다음 화면 보면 네. 이번에는 이 친구는 위인전을 읽고 Y가 아니라 후인데 아이고. 위인전을 읽고 네. 스티브 잡스 위인전을 읽고 독후록을 쓴 거예요. 네. 글을 쓰고 이 친구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 루나님 딸인데 수아. 네. 독후록을 자기가 쓰고 낭독을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스티브 잡스 Y를 보고 어떻게 그런 멋진 기계들을 만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특유한 암이어서 치료를 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56세 나이로 사망해서 속상합니다. 나도 전자기계를 한 번이라도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귀엽다, 아이폰을. 이거는 수아 핸드폰이고 스티브 잡스 만화를 보고 수아도 수아만의 물건 전자기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이거 앱은 이렇게 열렸어요. 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귀여워요. 앱이 또 하나하나 있나 봐.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이거는 아이스크림 배경화면이고 네, 핸드폰 배경화면. 와이파이는 뜬하고 네. 배터리는 100%예요. 네. 배터리 100%래. 그리고 이거는 막 이거 배경화면 첫 번째 열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 첫 번째 화면이 홈 화면이에요. 홈화면 이건 카메라, 갤러리, 전화, 메시지, 계산기 있고 여기 또 아이스크림이 배경이 있고요. 예쁘네. 지금 스티브 잡스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대단해요. 이런 진짜. 응용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위2에는 네, 정말 다양하게. 멋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인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에셀, 아까 멋지게 네. 요양문 낭독했던 에셀인데 밑에 동생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이. 약간 뭐 진행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누나가 스티브 잡스가 강의하는, 어떤 네. 사람인지 설명해 줄게. 나 방금 스티브 잡스 혁수쌤이랑 새벽달님 강의 들었거든? 그대로 내가 전달해 줄게. 근데 스티브 잡스가 누구냐면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세요. 너무 기특하고 귀여워요.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스티브 잡스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아주 유명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였어. 발명가가 뭔지는 알지?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거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회사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멋진 전자제품들이 모두 애플에서 나온 거야.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생기셨어. 진호는 알겠지만 진호이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고. 자료도 아래. 주고. 자료도 배포하고. 너무 친절한 쌤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에셀이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앉아서 경청하는 들어주는 동생들은 동생들. 더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문화, 이런 바이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마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또 단톡방에 계속 공유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거고, 12명의 연사를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사 때 봤던 그런 아이디어를 본인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사에 또 적용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2주차가 상당히 집단지성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을 모으다 보면 맞아요. 여러분의 활동력이 점점 올라가요. 나도 저렇게 낭독해보고 싶다. 저렇게 인증해보고 싶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단톡방에서 많이 오갑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낭독의 사례였고요. 이제 자료실 설명해 주세요.
자료실엔 여러분이 이제 낭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이제 쭉 다 넣어놨는데요. 특히 음원 폴더에 들어가면 음원 3가지 종을 드릴 거고요. 거기 발음 가이드는 따로 또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자막이 돼 있는 이제 영상을 새벽달님도 만들어 주실 거고 연설문 자체가 자막화해서 이제 드릴 거예요. 영상 자체 심어 드립니다. 썸네일 자료 다 드릴 건데 썸네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증을 할 때 그 배경화면이 되는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하죠. 자료실에 가보면 연설문 강의 교환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일 거고 이거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주로 드립니다. 최종본 자체를요.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받으시고 연설문 요약본하고 주제 토론 그다음에 연설문 전문 PDF도 좀 드릴 거니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문이 뭐냐면 저희가 책 자체가 요약본을 쓰는데 전체 2,500단어, 3,000단어짜리 전체 연설문 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뽑아서 드릴 겁니다. 음원 보면은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 연설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oday, I want to tell you stories from my life. 그렇죠. 이렇게 음원을 여러분이 직접 연상 음원 자체를 많이 듣고 따라하셔도 되고.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따라하기가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새벽달 음원은 좀 속도를 느리게 해서 따라서 낭독하기 좋게 그렇게 속도를 일부러 좀 제공합니다. 줄여놓은 거고 제 음원도 이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러니까 원음 자체를 따라하기 힘들 때가 많아가지고 그걸 조금 속도 조절을 해놓은 하스토박 읽은 버전의 음원도 3가지나 드립니다. 발음 가이드는 이제 한 줄 한 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가이드를 또 해드려요. 이거 그 강세청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단어는 commencement라는 단어 훈련을 따로 먼저 합니다. 이게 commencement. At your commencement. commencement. 커가 아니라 졸업식을 이렇게 부르죠. commencement. 받듯이. 졸업식을 이렇게 부르죠. At your commencement. commencement. 근데 이런 게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commencement 아니고 commencement.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면 원어민과 흡사한 발음이 됩니다. 이런 설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어렵거든요. 중간에 calligraphy 이런 단어. calligraphy 그 스티브 잡스가 calligraphy 있잖아요. 글자 예쁘게 예술성을 가미해서 만드는 거. 그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정확하게 강사를 어디 두고 읽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니까 낭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막 들어간 영상 한번 보세요. 예시.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요즘 참 이런 식으로 많이 Today, 듣잖아요. I want to tell you stories from my life. 딱 싱크돼서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이 자막을 보면서 영상을 듣는 게 그야말로 청독이잖아요. 맞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텍스트를 읽는 거니까 그렇죠. 훨씬 더 정확한 듣기가 가능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듣고 매칭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강추합니다. 저는 다방 영상 많이 보면 진짜 정확한 듣기가 가능하니까 자동 청독이 가능하게끔 이런 것도 좀 드립니다. 자, 썸네일은 위클리로 드리기도 하고 데일리로 드리니까 매일 이렇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월화수목금이 붙는 썸네일도 있고 위클리 단위로 이렇게 드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티크 쳐가지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본인 낭독 영상을 붙여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건 다 단톡방에 원하는 대로 나는 데일리 버전이 좋아 해서 이렇게 썸네일 사용하셔도 되고 나 위클리 버전으로 할래 그럼 위클리 썸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골드레커를 맨 앞에 주셔도 되고 티크 쳐가면서 저희가 전부 다 썸네일 이미지 파일에 그 폴더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단톡방에 저희가 주 단위로 그 주에 쓸 썸네일은 따로 이렇게 또 공유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자료실에 이미 다 전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연설문 이렇게 요약해서도 우리말, 영어 이렇게 요약본도 여러분 자료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2주차 여러분 쓸 수 있는 낭독 소재 중에 하나고 챗GPT로 이제 생성한 주제 토론 질문 우리말, 영어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아이들과 같이 토론을 해보셔도 되고 영어로 해보셔도 되고 챗GPT랑 대화를 하는데 쓰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주제 토론 PDF 파일도 12명의 연사 다 만들어서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설문 전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길어요. 실제 연설문 자체는. 그래서 3,000단어에 가까운 이 연설문 본문도 스티브 잡스 연설문, J.K. 롤링 연설문, 자, 연사별로 다 만들어서 쭉 다 드렸으니까 이것도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낭독 인증을 어떻게 하든지 예시를 좀 드릴게요. 네, 인증은 기본적으로 인스타에 1일 1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낭독 인증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덕질하는 인증을 하든 이렇게 2주 동안 인증을 하시는 거고 인스타그램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글 시트에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표시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걸 토대로 완주자나 상장을 받을 사람들을 그렇죠. 골라내는 거죠. 통계를 내서 인스타에 올리고 구글 시트 마킹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1일 1낭독 120개
하시면 되고요. 낭독 영상 만드는 법은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그 설명 파일은 자료실에 올려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거. 낭독 자체를? 낭독을 할 때 녹음하는 거. 또 하나는 낭독하는 장면을 녹화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썸네일을 썸네일을 덮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 썸네일을 입혀서. 썸네일 위에 이런 동영상이나 음성을 탑재해서 맞아요. 그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는 우리가 녹음 파일을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녹음 파일을 썸네일로 만들려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동영상 편집 앱이 필요해요. 블로도 괜찮고 요즘에 캡컷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썸네일에다가 이미지 넣고 MP3를 입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이런 식의 영상이 최종본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영상 편집을 안 해보신 분들은 녹음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는 거예요? 뭐 영상 만드는 거 힘들어하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차라리 그냥 촬영을 하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냥 동영상 촬영을 해서 썸네일만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장면 보시면 아예 영상을 찍는 그냥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낭독하는 모습, 아니면 내가 낭독하는 모습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썸네일이랑 겹쳐서 이렇게 동영상을 그냥 동영상에다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이게 하나 영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MP4를 그래서 정확한 그런 그 썸네일 같은 경우 처음에 영상 편집 못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썸네일을 해야 되냐? 나는 그냥 이렇게 올릴게.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훗날 이제 낭독 영상이 300개 쌓이고 500개 쌓이고 1000개 쌓였을 때 도대체 뭘 올린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썸네일이 있는 저 버전으로 진작에 배워서 할 걸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 낭독이라는 게 너무나 극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낭독 스쿨에서 이렇게 1일 1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라는 이유는 그걸 다시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낭독해서 올렸다고 땡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낭독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영상을 만드는 게 또 우리가 욕심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특히 연설문 낭독은 정말 매력적인 컨텐츠거든요. 본인이 계속 수십 번을 들어도 손을 안 보는 컨텐츠가 연설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을 때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 과정이 보이는 썸네일을 넣을 것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렇죠. 아주 소중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다음에 단톡방. 단톡방은 실시간으로 여러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 단어들이 길게 들어보세요. 제정이 돼버렸네. 예를 들어 sheep하고 ship이라는 단어가 뭐 구분이 안 된다거나 연설문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설명을 낭독가이드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주시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제가 녹음을 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해라 해서 우리말 음역까지 달아드립니다. 그럼 되게 sheep, ship 이렇게 구분하기 되게 쉬워져요. 네. 많죠. 장모음, 단모음이 한국인들이 특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모음 그렇게 배짱 좋게 길게 못 뽑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sheep. 네. 그래서 발음이 sheet. 자칫하면 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단어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발음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본인이 취약한 발음들만 빨리빨리 개선을 받게끔 도움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실시간 도움 받으시고 단톡방이 월화수목 금 5일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데는 언제나 있어요. 아침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그다음 밤 2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저녁으로 일단 돌아가니까 실시간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도 저희가 자료를 주 단위로 공유해 드릴 거고 뭐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또 동기부여도 받고 소속감이 되게 강해지죠. 단톡방에서 계속 소통하다 보면은. 특히 명연설문 단톡방에는 정말 꿀팁들, 꿀 자료들이 많이 공유가 되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단톡방 규칙이 하나 변화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 휴일에도 항상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빨간 날은 오전에만.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만 오픈을 하고 오후에는 오픈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 평일에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아침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근데 공휴일 있죠. 빨간 날. 뭐 설 연휴 같은 때 그때는 저녁 단톡방만 운영 안 할 거고요. 대신 아침에 4시간은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카톡 상단에 이 공지글의 자료하고 링크들이 있으니까 거기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시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하거나 발음 질문 이렇게 그 머리글을 이용해가지고 태그를 걸어주시면 저희가 더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답변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검색을 이걸 따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인스타 링크 공유도 본인이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그 링크를 따서 저 오늘 이렇게 그 인증을 했어요라고 그 글과 함께 올려달라고 부탁드릴 거예요. 매일 올리는 안 올리셔도 돼요. 그렇게 매일 올리시지 말고 일주일에 가장 잘 된 거나 일주일에 정말 이거는 내가 꼭 하나는 좀 올려야겠다라는 의지 갖고 올려주시면 그걸 갖고 저희가 또 저하고 새벽달리면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링크는 거의 뭐 99.9% 들어간다 보면 되거든요. 들어가서 어차피 그분의 메인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다 봐요. 지금까지 올렸던 것들을. 그러면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도 있고 여러 가지 응원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인스타 링크를 단톡방에 많이 공유하면 할수록 그냥 따당 링크만 공유해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설명을 좀 덧붙인다든가 이래서 내가 오늘 낭독한 거 이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를 공유를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도움을 받고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요일을 본인이 맞아요. 정해서 하시든. 날마다 인스타 링크를 공유해 주실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공유해 주셔도 저희가 한 번 들어가면은 싹 훑어보거든요. 그쵸. 그 친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 낭독했는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톡방 운영 시간 설명을 드렸고, 숙제 검사는 저희가 들어가서, 뭐, 단톡방에 링크 올리신 일주일에 한 번만 올리셔도 들어가서 쭉 다 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저나 새벽달림 혹은 둘 다 이렇게 쭉쭉쭉 좋아요 누르고 숙제 검사하는 건 아주, 확인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I'm watching you. 저희들의 네.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저희가 한 4~5시간씩 여러분 거 보면서 좋아요 누르고 항상 보고 그럽니다. 완주상장은 120개, 12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올려서 구글 시트 120개가 마킹이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완주상이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낭독스쿨 명예연수문 1기 때 우리 노바님, 참읽기님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희가 이제 상장 보내드렸죠. 이건 나중에 출력해서 인스타에 또 자랑하시면 되고 119개 이하 하나라도 만약에 안 됐으면 일단 완주가 안 된 걸로 간주하되 도전상을 또 보내드리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120개 중에 하나를 못했는데 상을 그렇죠. 못 받으면. 네. 어쨌든 그 이하, 만약에 도전을 했다 중단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전상을 좀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상장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상장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구글 시트에 본인 이름으로 자동으로 100%가 돼 있으면 한 장이 자동 발송 이메일로 되고 자기 뭐 형제나 아니면 자녀 중에 2분이 있거나 엄마나 아들이 해가지고 상장을 또 하나 받고 싶으시면 나중에 종강주에 별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그 링크를 드려요. 거기 따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막 칸을 막 3~4개씩 운영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 명연설문 2기 이번에 저희가 1권, 2권 책으로 진행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맞아요. 당분간은 일단은. 그래서 저희 12명이 다시 없을 과정이죠. 거의 이 12명은 거의 다시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의 명연설문은 아예 3책으로 들어가거든요. 3권, 4권. 뭐 일론 머스크 나오고요. 뭐 젠슨 황, 엔비디아 요즘 뭐 그 CEO시잖아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대형 스포츠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분들 12명을 또 새로운 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12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책으로 하는 명예선문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여러분 참여해가지고 올해 꼭 2025년이 이렇게 멋진 한 해로 거듭날 수 있게 인문학적 소양과 본인이 멋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덕질을 하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영어 실력도 명예연설문 낭독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긴 OT였네요. 그러게요. 무슨 OT가 이렇게 긴가요? 많이 끝났어요.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잠시 후에 라이브 강의에서 만나요. 네.